트레이더의 현실 인식과 브렌트 펜볼드 책을 옮긴 이의 말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옮긴 이도 트레이더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체계가 없고 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매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확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매매하는 동안 그들은 돈과 영혼을 모두 타격을 받는다. 투자에서 성공하고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밀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금 관리가 생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딩 기술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게 다 심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룰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항시 우리가 손절매하는 거, 그 다음에 진입하기 전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는 거, 이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절이 제한 주문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잘못 진입할 수 있거든요. 또 초기에는 어떤 체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아마도 이것이 성공 투자의 이면에 숨은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밀일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다 아는 비밀이죠. 네. 핵심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투자자는 좋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잃는다. 예를 들어서 손절 주문을 하지 않고 또한 손절 제한 부분을 옮긴다든지 물타기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 역방향으로 갔을 때 반전하려는 어떤 기대, 희망 가지고요. 이런 것은 다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들이 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손절매 시점을 옮기고 어떻게 하든 포지션을 유지하는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온갖 이유를 찾아낸다. 이 불쌍한 투자자는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한 무시 못할 정도로 손실이 커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쪽박을 차게 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게 나왔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는 어떤 반전의 기대찬 희망을 갖고 필연적인 재앙을 단지 뒤로 연기시키는 것이다. 이건 독이죠. 이게 지름길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어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 예측이 들어맞을 수 있다. 그거에 반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반전하는 동안에 손실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받는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확한 진입을 했다면 그게 다 이익이 됐겠죠.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 차트 훈련, 핵심 패턴 훈련을 강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고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이기적인 본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룰 줄 모르기 때문에 투자 실패자가 된다.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손실 보는 것, 이게 손실 제한 주문이라 했죠. 매매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손실 보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성공을 하는 첫 번째 견고한 계단을 오르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룬다면 패가 망신은 피할 길이 없다. 장기적인 투자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룬 데서 출발한다. 연습삼아 여러분은 매매 방법을 뒤돌아보고 단단한 손절매 규칙을 잘 지켰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확인해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올바르게 이룰 줄 아는 방법, 손실 제한 주문, 이것을 못해서 그렇게 됐는가, 또 손절매의 어떤 규칙을 안 지켰는가, 물타기 했는가, 또 제한 주문을 임으로 옮겼다든가, 손실 제한 주문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거래 원칙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선물 매수 거래에서 간단한 손절매 규칙은 최근 세계의 바위 최저점으로 끝날 때 포지션을 정리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손절 제한 주문을 여기서 상승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여기 자리에서 여기 시점으로 보면요, 여기에 손절 주문 제한 걸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빠지면
그냥 손을 날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올라갈 때 이게 헤드앤솔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안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기서 일단 끊어주고 다시 빠졌다가 여기서 헤드앤솔더를 거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간다든가 여기서 들어간다든가 하면이 그런 어떤 트레이딩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매도 거래에는 반대가 된다. 혹은 지난주 저점을 깰 때 포지션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타임프레임, 이제 시간 스케일에 맞기만 하면 이게 차트의 개념이죠. 어떤 손절매 규칙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 타임프레임, 즉 말하면 시간 스케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이 방법이 손실을 이익으로 바꿔주진 못하지만 계좌를 이전보다 건강하게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믿는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이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이 손절매 규칙, 손절 제한 주문 규칙을 지키면 결과적으로 계좌는 우상향하게 돼 있다 하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돈을 잃은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매매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기법을 이야기하죠. 당신을 실패로 몰아가는 원인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다. 그것은 분명 도전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문제가 유일한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이죠. 간단히 말하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번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당신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 전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트레이딩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 그건 분명 도전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도전적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유일한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매매 전략이 문제다. 이게 바로 트레이딩 전술과 전략이에요. 그러면 트레이딩 전술과 전략은 어디서 나오냐? 거래 기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보다도 전략 자체가 틀린 것이다. 당신의 매매 전략에 의한 기대치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치에 대한 검증은 당신의 매매 계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당신은 단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연속적인 손실이 날 때 매매를 중단하고 매매 전략을 검증해 봐야 한다. 매매 아이디어를 검증해 줄 진정한 매매 지식을 탐구할 때다. 이게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죠? 차트를 보고 매매하죠. 차트는 그 시장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차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트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고 거기에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90%의 투자자가 돈을 잃은가?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이다. 무식. 이게 지적 자산, 차트 기술에 대한 결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에는 더 큰 이유는 너무 잘 믿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 트레이더는 게으름이라는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짓는 가장 무서운 죄다고 이야기하잖아. 자, 게으른 투자자는 쉬운 길을 택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매매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간절히 믿고 싶기 때문이다. 누가 믿고 싶다는 거예요? 트레이더 자신이 게으르니까 편하게 어떤 수익을,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의해서요. 편한 길로 가려는 이런 성향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 검증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돈을 잃었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보완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게을러 안 해. 그러면서 오직 수익 그러면서 어떠니 진정으로서 우리가 트레이딩에 필요한 거래 기법과 트레이딩 전술 전략을 신경을 안 쓰죠. 그것은 배자의 지름길이죠. 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수없이 강연을 듣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무식하다. 책이나 강연이 시장에서 돈을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저도 동의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끊임없는 차트
시장에 대해서 차트 유형을 파악하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시간 스케일 속에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책이나 이런 게 요걸 바탕으로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매매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자금 관리 등등. 이걸 우리가 연관성은 있지만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저자나 강사는 자신들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실패한 투자자들이다. 더욱더 많은 금융 관련 서적들을 본다는 것은 더욱더 멍청한 이론에 의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당신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고 매매 아이디어를 검증할 만한 인내심이 있다면 당신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요, 제가 많은 책을 공부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거기서 거기야. 간단한 거예요. 세계의 기둥, 매매 전략에 따른 어떤 심적인 문제.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은 심적인 문제는 심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손실의 두려움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탐욕, 희망, 손실의 두려움,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기술적인 문제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건 뭐예요? 시장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 자, 심적인 문제예요. 심적인 문제가 종종 실패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하는데, 하지만 심적인 문제가 하나의 이유는 될 수가 있어도 많은 논객들이 주장하던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의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이게 세계의 기둥이거든요. 네, 보세요. 매매 전략, 자금관리, 신용 문제. 자, 매매 전략은 뭐냐? 사고 파는 근거가 되는 분석과 매매 계획이죠. 지지와 저하, 근거가 있는 분석과 매매 계획. 예, 분석과 매매 계획은 같이 가면서 분리를 해야 된다 했죠. 자금관리. 매매에 투입되는 자금의 어떤 규모죠. 그 다음에 심적인 문제. 매매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규율, 어떤 훈련이죠. 그것은 규율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 원칙이에요. 손절 제한 등등 이런 거. 흥미롭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심적인 문제에 손을 든다. 포기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투자 지침서에서 심적인 문제가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해본 결과, 저도 한때 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제가 심적인 강의도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심리는 트레이딩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시장을 연구 관찰하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요소는 특별한 매매 기술, 정보 혹은 공식 따위가 아니다. 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패자를 패자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자금관리, 그 다음에 거래 기법을 이야기하죠. 그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심적인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는 자금관리와 매매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앞에서 무지,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그리고 게으름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말빨 있는 사람들이 쇼를 하고 있죠. 그런 것에 현혹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게으름, 이 90%의 투자자가 돈을 잃은 원인이라고 했다. 이 새 악마라 했죠. 악마가 어떻게 매매 행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도 이게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배움, 그 다음에 올바른 트레이딩에 임하는 정신 자세, 올바른 트레이딩 전략과 전술,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항시 이야기를 하죠. 자,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은 성공적인 매매를 가로막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자금관리, 그 다음에 심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내가 보편적인 실수를 논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 모든 실수를 어느 정도 똑같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저자도 그랬지만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옮긴 이해, 번역한 사람도 트레이더라 했죠. 이 사람들이 요약을 한 말을 제가 편집했는데, 책의 저자, 즉 말하면 브렌트 펜볼트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 물론 저자가 처음부터 성공적인 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트레이딩 과정을 경험한 결과 이런 피부와 닿는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트레이딩의 진리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수많은 고통과 역경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트레이딩 과정한 결과에 대한 것이 이 저자가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공적 트레이더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편한 길로 가려고 이리저리 게으름 피우고 또 공부 안 하고 반복 훈련하는 그런 무지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패자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저자는 시장에 입문하는 투자자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매매를 이루는 세 개의 기둥인 자금관리, 그 다음에 매매 전략,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투자자, 트레이더는 이런 것에 대해 성찰을 하기도 전에 시장에 발부터 담그고 보는데 정작 우리가 매매라는 트레이딩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절한 자금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매매 전략을 할 때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시킨다. 이 요소들은 치명적인 결함이고 매매를 실패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금 관리. 그러니까 명 트레이더에게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객관적입니다. 근데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이 돼야 되겠죠. 시장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이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라면 누구나 매매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깨닫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성공하는 10%의 집단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이 시장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은 시장이라는 건 나보다 훨씬 정보도 많고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쟁자들이고 상대할 경기장이다. 평범한 사람이 이 경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을 단련시켜야 된다. 단련이라는 게 뭡니까? 훈련이죠.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받쳐주는 세 개의 기둥, 자금관리,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는 세 번째 요인인데 그게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오기 때문에 어떤 매매 전략,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트레이딩 기술이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나보다도 훨씬 정보도 많고 똑똑한 상위 트레이더들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그 바탕에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차트 공부, 그 다음에 시장을 연구하느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그게 최선의 성공적인 지름길이라. 지금 이제 3년 차가 돼도 중수들이 돼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안다 해도 아직도 암흑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10년 차인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폐가망신해가지고 제 유튜브 강의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아는 것부터가 우선 문제가 있고 그걸 버리지 못해.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세계적인 명절을 통해서 보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러나 제가 겸손하게 제가 배우는 자세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